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오늘은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언제나 대쪽 같은 분, 샤신 한준희 의원, 그리고 언제나 푸르른 청년 어색하다 류블루 류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정말 대쪽 같으십니다. 오늘도 앞에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뭐 저 양쪽에서 이 수치나 통계 같은 거는 알아서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우 숫자가 진짜 많아요. 뭘 하시길래? K리그 1 2019 시즌 27라운드 마무리하고 관중 130만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주시죠. 와.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류청 기자, 그죠? 네, 뭐 지난 시즌에 K리그가 사실 바닥을 찍었고 그 바닥을 뚫고 벙커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지상으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뭐 예전에 흥행을 주도했던 팀들이 아니고 다른 팀들도 좀 흥행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리그 전체적으로는 활력이 좀 있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옐카답지 않게 옐카가 K리그 칭찬하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사실은. 예. 오늘은 칭찬을 많이 했죠. 근데 칭찬 많이 해야죠. 사실은 옐카3 출범하면서 모 그 출연자 때문에 옐카는 리그를 깐다 이런 이미지가 좀 굳어졌거든요. 아니 그 이광용 아나운서의 진행자의 의도 아니었어요? 그게? 저는 그런 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고 이분이죠. 아니 옷을 그 빛깔로 오늘 올해 관중 추이를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뤘는데 계속해서 2부 리그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K리그 1이 이렇게 뭔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 MVP를 꼽자면 역시 조광래 대표와 대구FC 모든 관계자, 선수들 그리고 관중 여러분, 뭐 맞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팀 또 한 인물 뭐 이렇게 돌리기에는 사실은 K리그 전체 성공으로 우리는 일단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어떤 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모여서 뭔가 하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지금 뭐 대구 FC가 분명히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게 맞죠. 이제는 대구를 빼고 K리그 흥행을 얘기할 수가 없고 실제로 상위 3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대구는 그야말로 아주 신선한 지금 돌풍과 흥행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뭐 대구뿐만 아니라 올 시즌에 여러 가지 흥행이 잘 되는 이유들에는 이 순위 경쟁이 정말 황금분할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최근 5시즌 동안 전북이 4차례나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특히 최근 한 뭐 2년간은 보면 2위 그룹과 차이를 좀 많이 내면서 우승을 계속했었죠. 레이스가 너무 빨리 끝났죠. 그러니까 싱거운 우승 레이스. 뭐 가장 프로리그에서 결국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아무래도 우승 레이스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일단 전북과 울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번째 순위 바꿈을 했어요. 바로 지난주에. 그리고 이건 시즌 내내 지금 전북과 울산은 계속 엎치락뒤치락이 가고 있고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경쟁, 4위권 경쟁, 여기에 플러스 6위권 경쟁. 지금 서울까지 조금 앞서 있다고 고려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팀들이 아시다시피 대구, 강원, 상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팀들이 수원, 포항, 성남, 포항이에요. 그런데 이 세 팀 그리고 또 밑에 세 팀 간의 승점 차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수원이 FA컵 우승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4위까지도 챔피언스리그 기회가 주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4위 경쟁도 아직도 물려 있고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상위 스플릿 6위 경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도저히 지금 오리무중이고 여기에 뭐 경제인, 재경인, 뭐 인경제, 뭐 경인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뭔가요, 류청 기자? 아니 그 12, 11이 12. 예, 그렇죠. 지금 약간 좀 암울한 세 팀.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모든 부문에서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순위에 관련되는 팬들 입장에서는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결승전이고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일단 순위 경쟁이 아주 황금분할로 지금 잘 가고 있다. 그게 가장 또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라운드가 끝나면 늘 자리 바꿈이 있어요. 또 류청 기자가 꼽는 2019 시즌 K리그 1 잘 나가는 이유 뭘까요?
저는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외부적인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그동안 팬의 출연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그로 확실하게 유입됐어요? 새로운 팬들이 확실하게 많이 유입됐고 제가 봤을 때 대구가 지난 시즌 평균 관중이 3,518명인데 올 시즌에 1,389명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3배가 늘었는데 대구가 창단 이후에 이 정도 경기력 혹은 이 정도의 팬들이 찍은 적은 없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중에 반 정도는 적어도 5,000명 이상은 새롭게 축구를 보신 팬들이다. 그리고 대구 분위기 자체에 열광하는 팬들이다. 어제 지난 주말에도 경기를 봤는데 3골을 넣는 걸 보고 그 열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봐도 우리 집 앞에서 저런 걸 한다고? 야 가보자. 저 표 구하기 그렇게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 일종의 축구가 그 동네 문화가 되고 희소적인 가치, 저거 꼭 해야 되는 핫한 게 되면서 뭔가 힙한 게 되는 거예요. 연맹이 잘한 거에 딱 하나 뽑자면 이런 거에 대한 계속적인 주입.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K리그는 핫하다. 우리는 지난 시즌보다 폭발적인 관중 증가를 이뤘다. 그 뒤에는 좀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팬들이 정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축구를 축구로 보는 게 아니라 즐거운 문화산업 이 정도로 보고 축구장을 가는 팬들이 좀 늘었거든요. 새로운 팬들의 뭔가 구미에 맞는 우리 리그가 좀 된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장 가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워야 된다. 경기장을 정말 즐겁기 위해서 어떤 즐거운 이벤트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게 뭐 내가 응원하는 팀의 승부도 승부지만 일단 경기장 갔을 때 이 분위기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대구가 그걸 해냈고 그리고 지금 류청 기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지적해 주셨는데 대팍 가려면 표 구하기도 쉽지 않대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뭐 그냥 거저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거면은 오히려 그거는 별로 구미를 당기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려면 정말 오히려 이거는 가려면은 이거 빨리 예매하지 않으면 이거 꽤 어려운 거야라는 그런 게 오히려 장사가 잘 되거든요. 해마다 또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죠. 무슨 버터칩 같은 거 그렇죠. 구하려고 구한다 해도 그러면 더 잘 구해지지 않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는 그 정말 적정한 크기의 또 경기장을 만들고 그렇게 분위기를 좋게 함으로써 표 구하는 것 자체도 이제 쉽지 않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게 저는 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꺼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야. 대구 이번 주에 이거 있다. 홈 경기 표. 사실 축구가 이랬던 적은 거의 없지 않나. 그 2012년에 실관중 집계가 뭐 거의 초기였을 때 서울이 3만을 찍었어요. 우승했어요. 근데 3만을 찍어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5천석이에요. 못 구할 수가 없어요. 인근 초등학교 가잖아요. 할인권이 막 굴러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포구 주민을 제가 32년 동안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요? 저희 집에서 경기장이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게 가자 하면 그걸 왜 가? 공짜로 갈 수 있는데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3만 우승을 해도 표 좀 줘봐 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은 그거였는데 예전에 제가 2009년인가에 기아가 우승할 때 제 큰아버지가 딱 한 번 전화하셨어요. 제 기자 생활을 생각하고 표 좀 구해봐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못 구하니까 얼마나 그게 목이 타졌으면 구해봐라. 근데 지금 대구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일종의 이제 관계자가 있으면 야야 표 좀 구해봐라. 만약 이런 게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K리그나 한국 축구는 그런 적이 없었다. 지금 그걸 대구가 하고 있다. 지금 대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유튜버들이 늘었잖아요. 대구에서는 먹방을 하려도 대팍에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는 컨텐츠예요. 대구 사람이고 내가 대구를 기반으로 한 뭐 크리에이터면 대팍에 가서 뭘 찍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라팍이 아니라 이제 대팍. 네, 대팍에 가서 뭔가 찍어야 돼요. 왜냐면 뒤에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경제적인 관점인데 유니폼이 제가 지지난주인가 물어봤을 때 이미 4,000벌 이상이 팔렸다고 했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유니폼 팔리는 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대구라는 상품이 엄청나게 핫하구나. 그리고 이게 분명히 K리그를 이끌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게 이제 대팍 자체의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면에서 축구가 계속 좋은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그것이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면 상대적으로 야구가 좀 못하잖아요. 올 시즌에. 어떤 팀이 특히 못합니까? 아이 롯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외부적이기도 하면서도 내부적이기도 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이른바 나우강두 사건. 나우강두. 나우강두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어식으로 나우강두 사건이 K리그에 저는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 이후에. 오히려. 예. 그러니까 K리그 지금 관중 추이가 사실은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라운드별로 약간 이렇겠다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런데 나우강두 사건 이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세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우강두는 그날 나우강두였지만 저희가 중계했잖아요. K리그 선수들은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게 그 유벤투스와 호날두 선수의 정말 비매너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그 경기에 오신 많은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분노와 아주 통탄을 하셨지만 거기서 K리거들이 상당히 멋있었단 말이죠. 이정도 오른쪽에 김봉현이 갑니다. 오스만 슛! 그날 그죠? K리그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만들어냈던 골들은 정말 유럽 기준에 비추어 봐도 이거는 아주 클래스가 높은 골들이었거든요. 아무리 이게 프리시즌 뭐 친선 경기 내지는 뭐 그런 이벤트 경기라 하더라도 K리거들이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K리그를 잘 모르던 팬들도 저 어차피 나우강두 같이 저 유럽 팀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근데 K리거들은 이렇게 멋있는 선수들이 가까이 있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저는 뭐 조금일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의 관중 증가에는 저는 도움이 됐다. 그러면 유벤투스와 나우강두 사태 결과 나우강두가 죽어서 K리그를 남긴 거예요. K리그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이렇게 받아본 거는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이 됐다. 근데 여기서 뭐 사실 그 사건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또 저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 K리그는 그날 멋진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K리그 이제 되는데? 이게 계속 갈까요? 그대로 놔두면? 그냥 이대로 탄력받아서 쭉 가는 건가요? 지하 찍고 다시 올라가지. 상승 곡선 그렸잖아요. 쭉 가나요? 유청 기자? 지금 저는 올 시즌은 문제 없다고 보지만 다음 시즌에 이제 큰 게 와요. 왜냐면 중계권 계약이 끝납니다. 올 시즌으로. 중계권 계약이 끝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K리그의 5년, 10년을 넘어서 한 30년까지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뭐 연맹이 뭘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최상성을 맞춰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아직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J리그와 슈퍼리그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리그가 일본과 중국. 이 리그들은 이미 세계 상위권 거의 10위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관중 측면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스폰서 측면으로 보거나 그런 면에서 각자의 강점을 가져가는데 K리그의 강점은 과연 무엇인가가 저는 올 시즌 이런 흥행 속에서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걸 찾지 못했고 좀 의심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일본, 중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 스포츠의 시장이 있는 것이고 또 K리그가 여태까지 했던 또 한계치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류청 기자 말씀에 제가 근본적인 부분은 동의하는 것이 지금 올 시즌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말 올 시즌에는 잘 딱 맞아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요런 요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른바 약발이 좀 떨어지는 순간도 올 것이고 효과가 좀 약해지는 순간도 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잘 됐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만족하고 이제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15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 중국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이 어쨌든 간에 메이지 야스다 생명이라는 엄청나게 큰 메인 스폰서를 얻은 뒤에 다진이라는 이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와 1년에 2,100억 원의 계약을 했거든요. 네. 10년 동안. 근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중계권 계약을 적어도 100억, 200원대는 올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에 우리가 진입해야지만 저는 일종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팀에 한 30억씩만 중계권 배분료로 받아도 엄청난 효과를 이룰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세징야, 타가트, 에드가 이런 좋은 선수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3명 데려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경기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연맹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0억 규모에서 적어도 4-5배 이상은 늘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TV 중계 베이스인데 유료화와 함께 다른 플랫폼으로 진입해야만 아예 패러다임 바꿔야 네, 된다는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우리가 좀 살아나갈 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J리그 취재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2,100억 원도 2,100억이지만 과감하게 TV를 버리고 인터넷 중계로 갔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보면 스카이박스라고 이미 유료화를 했어요. 예전부터 수준이 낮던 어쨌든 간에 스카이박스라는 그 TV에 돈을 내고 봤기 때문에 다진에 돈을 내고 보는 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EPL까지 볼 수 있으니까 아리가드 볼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K리그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지금까지 K리그가 저는 제일 못한 게 유료화의 경험을 주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료화의 경험을 이 중계권이 끝나는 다음 시점에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10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나중에 예.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볼 만한 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기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유청 기자 말씀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의해요. K리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콘텐츠들이 유료화 돼야 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거는 저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 너무 나갔다. 네.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정말로 보편적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 컨텐츠조차도 유료화라고 막상 했을 때는 일단 우리는 여태까지의 전통과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이라는 장벽이 분명히 있거든요. 단적으로 지금 스포티비가 네. EPL 중계권 사서 지금 하잖아요. 근데 유료로 하려고 하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포털과 계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저는 몇백 원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액으로라도. 네, 아주 소액으로라도 결제의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원래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결제하는데도 이제 근육이 전혀 없죠. 네, 손가락 근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뭐 일주일에 500원이다. 한 달 구매하면 1,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근육을 정말 소소하게 정말 몇백 원이라도 키워가면서 우리가 다음 중계권 계약과 다음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류청 기자가 애초에 희망사항이 뭐냐면 100억, 200억 정도의 중계권료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바꿔서라도. 그런데 제 생각에 유료화를 하는데 어쨌든 그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주 소액으로 뭐 유료화하는 쪽에 중계권이다 그랬을 때 그게 과연 100억, 200억짜리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 그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는 주체는 프로축구 연맹이잖아요. 네. 사실 연맹에게 가장 큰 숙제가 지금 떨어진 거네요. 근데 2019 시즌에 정말 K리그가 흥하고 있는데 연맹이 잘해서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연맹이 잘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정량적으로 몇 %의 몫을 연맹에게 돌려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5% 미만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 매사에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매사에 대구와 부정적이야. 그 어쨌든 연맹이 잘한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 최근 불미스러운 사고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감스트 같은 그런 이제 뉴미디어라든가 SNS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연맹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뭐 불미스러운 뭐 사고 뭐 그것과는 별개로 어찌됐건 뉴미디어 부서도 신설을 하면서 뉴미디어라든가 SNS 쪽에 많은 신경을 기울인 거는 기본적으로 신규 팬들 유입에 저는 이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전혀 뭐 나쁜 일이 아니었다. 인정. 예, 그거는 평가하는 편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만 빼고는 이제 모든 요일에 K리그 경기가 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치데이의 분산화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분산을 시킴으로써 최소한의 목표 정도는 저는 달성했다고 봐요. 뭐냐면 일단 일주일 내내 좀 신선한 K리그 기사가 온라인상에 나온다. 네. 경기가 매일매일 자주 있으니까
그 경기 기사들만이라도 계속 이제 순환이 되거든요.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K리그 노출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감독, 심판, 간담회 이런 것도 연맹이 올해 개최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감독들과 심판들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상호 간의 이해라든가 이런 거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연맹이 뭐 매사에 다 못했냐? 라고 하는 이광용 아나운서의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만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 정말 열심히 보시는 팬들이건 아니면 신규 팬들이시건 할 것 없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올 시즌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심판 판정 논란이 진짜 이거 너무 심판들이 드는 많았어요. 거잖아요. 네. 비디오 판독을 하고도 오심을 한 게 올 시즌 벌써 2번째입니다. 울산 김태환의 크로스가 서울 김원식의 손에 맞았지만 주심은 핸드볼에 의한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판독에 나선 주심은 손에 공이 맞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고도 원심을 유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판들이 이거 드는 거잖아요. 네. 진짜 열카 하나 들고 싶어요. 네, 너무 많았어요. VAR을 했는데도 판정이 잘못되면 어쩌라는 그건 겁니까? 최악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아직 시즌이 뭐 종료된 것도 아닌데 이 논란의 횟수 자체가 너무 많고 그 가운데에는 조금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수준의 논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 연맹 심판들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 통제해야 되는 주체는 역시 또 프로 연맹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심판 판정에 관한 문제는 정말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팬들이 이해 가능할 수 있을 수준의 어떤 그런 해명이라든가 해석이 나와줘야 된다. 심판 관련 문제, 판정 관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연맹이 조금 더 이거는 투명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거는 앞으로 가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프로 경기에서 판정 문제가 자꾸 불거진다는 거는 그거는 팬을 내쫓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서 연맹 관계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34라운드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3라운드까지는 3번씩 이제 맞대결을 하고 나서 이게 그룹 A, 그룹 B 상위 하위 스플릿으로 나뉘는 이후에 맥이 탁 풀어져 버리는 그게 늘 있었잖아요. 그 체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예전에 제가 기자가 처음 됐을 때는 저는 6강 플레이오프를 하는 걸 좀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축구라고 하면 영국에서 하는 거, 잉글랜드에서 하는 것처럼 리그로 끝내면 되지. 왜 1등이 또 6등하고 붙고 뭐 이런 거를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3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한국적인 시스템이 중요하구나. 어디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열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대로 손에 땀을 질 수 있는 게 무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뭐 6강이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플레이오프 제도가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했다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광용 아나운서에게 평소 카드를 많이 꺼내긴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대해서는 이광용 아나운서나 저나 그거는 공통적으로 좀 호의적이거든요. 호의적인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지만 좀 먹어요, 사실. 그 얘기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열광해 왔는가. 축구도 축구지만 K리그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리그들에서는 조금 저게 축구 맞아? 할 정도로 이상한 시스템도 있고 뭐 강등을 2시즌에 걸쳐서 하는 팀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도 한국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 정착할 때가 됐다. 물론 시스템을 플레이오프로 간다고 무조건 팬이 늘진 않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올 시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위권 경쟁이 아주 황금 분할로 잘 짜여져서 올 시즌은 이변이 없는 한 상하위 스플릿으로 분리가 된 이후에도 전북과 울산의 대결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끝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3, 4위권, 4, 5위권 그 대결도 강등권도 또 계속될 건데 거의 끝까지. 근데 이것과 플레이오프가 다른 건 뭐냐? 최근 5시즌 동안 뭐 거의 전북이 이른바 도미네이트하게 이제 앞서간 시즌이 많았는데 플레이오프는 그랬거나 말거나 뜨거운 경쟁을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시즌처럼 자동적으로 뭐 전북하고 울산하고 대결하고 이광용 아나운서 말씀대로 예전에 그 포항하고 울산하고 대결하고 이런
그런 게 일어나는 시즌이면 괜찮지만 상당수의 시즌에는 또 그런 게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거나 말거나 플레이오프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강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차이죠. 2013 시즌과 2019 시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두 시즌을 제외하면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2012년까지 했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립거든요. 특히 2011 시즌에 철퇴 축구 정말 도장 깨듯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또 그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파리아스 매력 뭐 이런 것도 파리아스 매직도 2007년이었죠. 그때가. 뭐가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플레이오프가 돼도 흥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스플릿이라는 것도 우리가 벌써 이제 거의 7시즌째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뛰어보면 실험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물이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팬들은 어떤 시스템에 대해 열광할 것인가를 실험해 보지 않고 그대로 이대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로컬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의 정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스포츠 팬들, 스포츠를 소비하는 어떤 팬들의 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너무 무시하고 근본 축구 잘하는 예전부터 했던 나라들의 시스템에 너무 몰입되고 매몰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분명히 있고 제가 항상 플레이오프 얘기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건 그거죠. 플레이오프 비슷하게 하는 나라들이 축구에서도 의외로 꽤 있다. 축구 강국들 많잖아요. 의외로 꽤 있다. 맞아요. 하여튼 저희가 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라는 화두를 던져서 근데 뭐 플레이오프 그게 싫어하시는 꼭 주제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비판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봄직하다. 그리고 아까 류청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팔리는 상품이 돼야 되는데 뭐 플레이오프만 따로 떼서 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리미트에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런 리미트가 온다면 분명히 한 번쯤 그런 어떤 전환도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류청 기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인품이 훌륭하잖아요. 근데 인품이 훌륭한 분이 이렇게 저희와 비슷한 생각에 도달하셨다는 거는 그게 그래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기에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류청 기자의 인품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어떤 그분이 얘기를 했으면은 안 휩쓸려 들어가는 게 제 신상에 이롭죠. 근데 그분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분 영국 출신. 전에 플레이오프 욕하는 컬럼도 하나 썼던 거 내가 기억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례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봤던 게 J리그인데 저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MLS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뿌리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미국 월드컵 때만 해도 미국은 축구의 불모지였어요. 근데 어느새 지금 평균 관중이 5년으로 따졌을 때 21,358명인데 어유 건전하네요. 이게 네덜란드와 브라질과 일본보다 더 높아요. 지금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축구와 관련된 축구의 애정을 가지고 축구를 업으로 삼는 분들이 자기가 살 게 아니라 축구가 같이 사는 걸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터놓고 얘기하는 또 이분까지 오면 그분이 와요? 오지 않을까요? 올 때가 이제 여비가 떨어졌나? 잘리기 싫으면 와야 돼요. 아니 본인이 여비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잘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자가 만료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구체적인 불법 체류. 자 여기서 한 줄 요약을 해야 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우승 경쟁이 진짜 치열하잖아요. 저 오늘 얘기를 많이 해서 예. 그 대본에 있었지만 안 하고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역시 피해갈 수 없군요. 네. 피는 피해갈 수 없어요. 저는 한준현이 먼저 지르시겠어요? 아니 왜 제가 먼저 하려고 그러냐면 얘가 있을 때 아니 뭐 제가 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울산이 우승한다 그랬어요. 많지 않습니까? 시즌 초에 울산이 우승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분이 맞힐 기회를 드리겠어요 제가. 저는 그때 전북이었고 네. 홍재민 기자께서 그때 이제 울산이었는데 그냥 저는 전북으로 계속 갈게요. 홍재민 씨 맞출 기회를 드립니다. 캐스팅 보트 당시에 출연하지 않았던 우리 푸르른 청. 저도 전북이 우승할 거라고 봅니다. 오!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인품대로 가네요 이게. 본인의 이미지, 본인의 닉네임과는 더 어울리는 팀은 블루. 울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막 뒤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고기도 먹어보는 사람이 먹는다고 이런 초미의 중요한 경기들이 계속 이뤄질 때는 결국에는 선수들이 해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은
지금 주축 멤버들이 올 시즌에 온 선수들이 좀 많고 뭐 김봉현 선수도 그렇고 물론 전북도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전북이 지켜내는 힘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승의 DNA. 저는 전북이 정말 백지 1mm 한 장이라도 좀 유리할 것 같은 게 뭐냐면 막판에 진짜 이제 초미의 승점 경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좀 스타일적으로 2판, 4판 약간 몰아붙이는 스타일을 가진 팀이 약간 더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울산은 물론 안정적이죠. 전북보다 더 안정적이고 특히 역습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뭐 울산이 지금 K리그 넘버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대구도 역습을 잘하지만 그 효율과 성공률로 봤을 때는 울산이 거의 최고급의 또 퀄리티 있는 역습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아주 마구 뭐 몰아붙이는 그런 건 아닌데 급해지는 이제 흐름 시점이 오면 그때는 몰아붙이는 거를 조금 더 능기로 하던 팀이 저는 조금 승점 쌓기에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북이 살짝 유리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서울이 우승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이거 정말 옐로 카드.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만요. 튀고 싶어서 이래. 잠깐 그게 아니라 네. 자,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리그 3위에 평균 관중이 작년에 11,900명의 평균 관중이었는데 올해는 17,700명. 이 정도면 우승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커? 한 줄 요약으로 오늘 K리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청 기자. 아직 꽃이 남의 꽃이 이렇게 날려온 거지 꽃을 피운 건 아니기 때문에 꽃을 피울 때까지 물을 좀 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이야.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편지나 일기 같은 걸 잘 못 썼어요. 좀 서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조금 메마른 사람이라 약간 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논문 위주로만 쓰잖아요. 맞아요. 저는 논설문, 설명문을 좀 잘 썼고 예. 근데 늙어서도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 유청 기자가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박태하와 연변축구 4년의 기적이라고. 연변축구와 연변의 이야기. 거기 윤동주 시인 이야기도.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잠깐 류청 기자의 최신 저작을 저희가 오늘 이거 보이세요? 책 지금? 박태하와 연변축구 4년의 기적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류청 기자의 책인데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다 읽었거든요. 와, 이게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이분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5권을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자 사인을 담아. 제가 사볼게요. 사야 된다고. 괜찮아요. 아니, 예. 제가 살게요. 진짜로? 네. 제가 출판사 대표를 협박해서 아니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강탈하겠다는 거예요? 산다고요. 산다고. 산다고? 네. 근데 사는데 왜 협박을 해서 사요? 그냥 사지. 싸게 그러니까- 달라고. 자, 한준위원의 한 줄이야. 판정의 권위는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과 소통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진정한 판정의 권위는 권위 있게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나온다. 저의 요약입니다. 박수 한번 치죠. 야, 예, 논문만 쓰신 분 같지 않은데요? 예. 아니 좀 메마른 문장이잖아요. 예. 이렇게 남의 집에서 날아온 꽃 뭐 이런 저는 그런 문장을 못 써.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메마른 문장이지만 사람이 네.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 그럼 촉촉한 것 같습니다. 고로 한준이어는 사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옐카의 K리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